한국 리버럴이 폭주라고 SP라는 일본 언론 매체가 신시열이 작에서 발췌 편집을 했답니다. 한국 출신 작가랍니다. 1970년대 생정도인데 한국 이재명 대통령 정책, 중국엔 쉐쉐, 일본엔 감사합니다. 한국 자유주의의 실용주의란 친북 정책이 무리라면 미를 위해 할 일을 하지 않겠다. 2년 연속 중국의 중국 러시아를 외면할 필요는 없다면서 이런 얘기도 계속 해왔죠. 감사합니다는 일본인의 한마디 한국어, 미 동맹도 중요하고 한미일 안보 협력도 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다른 나라를 외면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국익 위주로, 이 국익이란 게 이제 제가 많이 썼던 건데, 이게 이제 정치하는 애들이 또 좀 이용을 해먹고 있네요.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도 잘 유지하면서 물품도 팔겠다. 그래야 하는 것 아닌가. 이게 국익이란 것은 기업의 이익과 일맥상통하죠. 실용이란 자신에게 편리한 해석 아니냐.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주의를 까고 있습니다. 자기한테 아전 인수격으로 해석을 하고 있다. 주한미군 움직임은 중국 진영 나름 주한미군 사령관을 무시했다. 그래, 이것이 이 정권 아니 좌파 정권이 말하는 실용주의며 동시에 미일 진영에서 벗어나는 것이야말로 균형이라는 것. 기존의 균형에 그 수용하지 않는다는 본심 아니냐, 이런 얘기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 뉴스 제목은 한국 자유주의의 실용주의란 이런 제목이었는데, 책을 신시열이라는 사람의 책의 제목은 한국 리버럴의 폭주라는 제목으로 일본에서 출간된 책에서 발췌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미사일 폭격으로 순식간에 무너진 가자 12층 건물. 윤구랑 기자가 서울신문에서 9월 6일 이스라엘 카츠 국방장관은 앞서 지옥의 문이 열리고 있다며 하마스가 인질 전원 석방과 무장 해제를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파괴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제는 뭐 이런 역사 전쟁도 있어요. 팔레스타인인이 가나안을 먼저 살고 있었냐, 아니면은 유대인이 먼저 정착을 했던 데냐. 그런데 유대인이 이집트에 가서 400년 동안 또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에 먼저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정착을 했었던 거죠. 그리고 거기에 기존에 살던 사람들하고 또 어울려서 잘 살았다고 그러는데, 다만 요셉인가 그때부터 뭐 어떻게 해서 이집트로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살게 됐는데, 400년을 살아가지고 다시 출애굽기, 애굽, 이집트 해가지고, 그게 이제 역사면서도 성경이지만 참 잘 기록이 돼 있어서 지중해 역사를 배우는데 참 도움이 되죠. 제 생각에는 유대인도 2000년 동안 로마가 이스라엘 유다 왕국을 다 멸망시키고 하도 죽을 때까지 항전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갈 곳이 없다. 죽을 때까지 항전했기 때문에 아주 학을 껴가지고 로마 총독이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를 시켰죠. 그래서 2000년 동안 유럽 각지 또 여러 군데 떠돌아다니면서 유대인들이 살았는데 땅도 없고 그러니까, 그래서 DNA가 유대인들은 머리로 살 수밖에 없고 돈으로 모아서 살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네들 생존을 위해서 했는데, 또 반유대인 정서들이 유럽 각지에 생겨가지고 결론은 2차 대전 후에 영국이 약속을 해가지고 옛날에 2000년 전에 살았던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는데, 이게 2000년 동안 팔레스타인이 살고 있었다 이거예요. 저 개인적인 생각은
팔레스타인도 유대인처럼 2000년 동안 돌아다니봐라. 그리고 유대인처럼 그 정체성을 유지한다면 당신네들도 아주 그 위대한 종족으로 제가 인정해 주고 싶다 하는 생각도 들어가네요. 거기서 괜히 저항운동하고 그 테러 일으키고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런 생각도 들어갑니다. 뉴욕타임즈 2019년 해군 특수부대 임무 실패로 비무장 북한 주민 사망. 갑자기 왜 이런 뉴스가 튀어나왔느냐. 샤니아 쉘튼 CNN에서 9월 6일 날 뉴욕타임즈 보도를 인용을 해서 2019년 북한에서 네이버 실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통신을 차단하기 위한 전자장치를 설치하려던 임무가 실패로 들어갔다. 통신을 차단하기 위한 이게 뭔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연히 어민들한테 발각이 돼가지고 할 수 없이 어민들을 죽이고서 다시 돌아왔다 이런 얘기예요. 또 우리나라 뉴스로는 미 네이버실 2019년 북침투 트럼프가 반드시 직접 승인해야 했다. 신동현 헤럴드 경제에서 9월 6일 12시 30분에 보도를 했고요. 외국 뉴스 뭐 CNN만 하더라도 오전 6시 새벽인데 우리나라 오후 12시 반에 올렸고 NIT 기자 라디오 인터뷰 인질사태 핵전쟁 부를 위험 탓 트럼프 금지초문 선거 바이든 정부가 인지해 의회를 보고한 내용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지금 트럼프 2.0에 까발렸네요. 뉴욕타임즈가. 왜 그랬느냐. 김정은이 만나지 말라오. 이런 거다 이런 얘기죠. 군사는 러시아, 경제는 중국 체제 안정, 시 주석과 우호 연출 김정은, 시사통신 9월 6일 7시 12분입니다. 어쨌든 다시 6년 만에 만나서 경제적으로 잘 해보자 이런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김정은의 방중에는 트럼프 미 행정부와의 대화 재개를 바라보고 중국 측과 대응을 협의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이런 뉴스가 나오니까는 NIT 보도가 해서 야, 그 트럼프가 김정은이 너 뒤통수 쳤던 거 알아? 이거 알려준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계속 북중로 니들끼리 그렇게 그냥 해줘가지고 대립관계를 다시 만들어야 된다고. 트럼프 아저씨가 러시아하고 북한하고 자꾸 대화하려는데 그러면 안 되고 안 되고 그래야 이게 대립관계가 돼가지고 전쟁을 일으키지. 그래야 미국의 달러 패권도 유지하면서 어차피 우리가 이길 거거든. 그런 거 아니냐. 피해를 보는 건 누구냐. 일반 세계 시민들, 국민들이 죽겠죠. 전쟁이 일어나면은. 걔네들 지도 특수 지배층들은 살고 그런 생각이 또 들어갑니다. 어쨌든 한국은 안미 경중에 미국이 안미 경비 압박을 하는 얘기고 왜냐 저 북중로가 친해지니까 너희들은 우리한테 확실히 붙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자원 얘기하는데 북한은 안로 경중에 중국이 안중 경중 요구할까 못할 거다 이거에 글쎄요. 두고 보죠. 추락하는 삼성 AI 시대에 남겨진 한국의 거대 기업. TBS 크로스 디지털 브룸버그하고의 말하자면 제휴된 방송인 것 같습니다. 삼성 제국의 흔들림. AI 혁명을 일으킨 지각병돈. 삼성이 D램의 아주 그 선두 주자였는데 SK 하이닉스가 HBM을 2013년부터 조용히 개발해 왔다. 경쟁자 약진과 삼성의 치명적인 오산 이렇게 해가지고 이번에 뒤집어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가지 정면 작전 고뇌와 반격의 낭패할 때 낭자겠죠.
차세대 HBM인 HBM4 개발에 총력을 기울여 SK 하이닉스와의 차이를 줄이고자 노력을 한다. 그러나 NVIDIA의 까다로운 품질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해 아직 중요 공급업체의 자리를 잡지 못한 상황이다. 그리고 HBM만이 아니고 파운드리 사업도 TSMC에 뒤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고전을 하고 있다. 한국의 그 GDP의 거의 20%를 차지하는 그런 기업인데 삼성이 망하면은 대한민국도 망하는데 저는 안 망한다는데 베팅합니다. 망할 수도 있겠죠, 삼성이. 그 대단한 우리나라 그 국가 GDP 아니 국가 예산이 700조라는데 삼성전자의 연간 연결 매출액이 한 300조 가까이 되죠. 어마어마한 그 규모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한국 기술의 미래는 이 거인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는데 인텔도 망하기 때문에 삼성이라고 안 망하라는 법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왕이면은 안 망해야죠. 만약 삼성이 망한다면 우리나라 경제가 곤두박질하겠지만 뭔가 다른 거로 다시 일어나야 될 수도 있고 뭐 그렇게 희망을 합니다. 어쨌든 일본 측 입장에서는 삼성이 지금 어렵다는 것을 좀 부각을 시키고 싶겠죠. 네. 25년 구마모토 쌀 계산금 60kg 3만원대, JA 구마모토 경제연합 금액 상승폭 모두 사상 최대. 제가 구마모토 뉴스를 많이 취급하고 있는데 먼 인과관계로 아니 연결관계로 이해관계가 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기도 합니다만 닷대의 신이찌인데 최저임금이 전국에서 제일 많이 올랐는데 오른 만큼 이 쌀 가격도 제일 많이 올랐다고 그러네요. 다만 그 좋은 품종 말고 1등미 말고 장외 가격은 5kg당 4,000엔 선. 그 4,000엔이라면 4만 원인데 4만 원 아니 3만 한 7천 원 뭐 이렇게 보면은 우리나라 5kg가 얼마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 그 어부인께서 쌀을 사니까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일본보다는 약간 싸지. 뭐 우리나라 쌀도 그렇게 싼 건 아니고 비싼 축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비싸도 요즘은 옛날처럼 쌀을 그렇게 많이 안 먹으니까 한국 쌀이 좀 남아 돌아간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죠. 어쨌든 그렇게 구마모토에서 나오는 그 쌀이 높게 수매를 하는 거로 그렇게 결정이 됐다 그러네요. 일반 서민들이 사 먹으려면은 이제 월급도 많이 안 올랐는데 생계비가 문제가 될 것 같네요. 다만 인플레이션 시대에 맞춰가지고 구마모토가 큐슈 내에서 경제가 가장 활성화되는 지역이 돼가는 것 같습니다. 일본의 히사히토 왕자는 40년 만에 성인이 된 최초의 남성 왕족입니다. 그가 마지막일지도 모릅니다. 말이 야마구치 AP 9월 6일 날 토요일 오후 12시 11분입니다. 전통적인 일본의 그 의상을 입고 마차에 탄 그런 모습인데 일일이 읽는 것은 생략합니다. 그렇다는 얘기 정도 우리가 알고 있겠다 이게요. 지금은 사라진 먼 왕실의 남성 후손을 입양할 것을 제안했다. 왜냐? 옛날엔 후궁들이 많아가지고 걱정이 없었는데 그 근세화 되면서 후궁 제도가 없어져가지고 그 저출산, 고령화 이런 등으로 딸들만 지속적으로 나와가지고 아주 죽을 지경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보수 전문가들은 아니 왕족에서 그 입양해가지고 황실을 이용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인데 이 뒤에 조그맣게 섰던 애가 지금 히사히콘가 그
성년식이 돼가지고 왕실의 법통과 그 역할을 제대로 해내겠다고 성인식을 한 거라는 거 아니에요. 일본 대번영은 패망 항복문서에 서명하기 전에 메가더에게 일본의 천황제를 유지해달라는 간청에 의해 약속을 받았다고 한다. 메가더의 점령 정책은 대신 일본의 정신을 약화시키고자 통일교 같은 종교 자유와 야구자 등을 활성화했고 제1동포 등이 그 일본 정계에 들어가는 또는 경제계 등에 그리고 또 빠칭코 이런 것들 제1동포들한테 영어포가 뭐 해주고 등등으로 해서 일본의 그 무사도 정신을 그 사무라이 정신을 죽이는데 집중을 5년 동안 했다. 메가도 장군의 그 미 점령 그 군정 정치는 점령군으로서 5년 이상 지배를 했고요. 점령군이라고 얘기해서 난 그렇게 부담스러운 얘기가 아닙니다. 일본도 점령해가지고 5년 동안 군정 통치를 했는데 한국도 점령을 해가지고 3년 동안 군정 통치해서 총선거에 의해 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은 간접선거에 의해서 대통령이 됐습니다만은 우리나라는 3년 만에 그 통치권을 넘겨줬고 일본은 무려 5년 동안 손을 안 놨어요. 이게 틀린 점 아니냐. 이런 거를 해야 되는 거죠. 아니 미군 한반도 진군에 대해서 점령군이라고 얘기해서 안 될 거 보이냐. 그건 그거 이상하다 이런 얘기예요. 점령한 거 맞지. 청년 황족의 책무의 무게 자각, 희소 히토님, 조견의 의식으로 두폐하께 포부. 그러니까 이 보통 이 일반 서술체에서 이 반말하지만은 일본 황실에 대해서는 깍듯이 존칭어를 쓰고 있네요. 님이라는 것은 그 일본말로 무슨 사마 이런 거죠. 마이니치 신문에서 이렇게 그 성년이 돼가지고 천황 앞에서 그 열심히 황족으로서 최신을 잘 하겠다라는 그런 성년식을 올렸답니다. 이상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